부모님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쉽게 말하면은 감정이 내가 스스로 타당성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하는 거 마냥 여겨지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의지가 안 되는 분이라고 잠깐 언급을 하시면서 동생 얘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잘해주게 된다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의지가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뭔지,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물론 이 삐짐에 대해서 어머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전반적으로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면 엄청 화를 냈다.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하셨지만 디테일이 있으실 거거든요. 조금 더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연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으실 수 있는 분이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짧게 쓰신다는 거는 물론 이유가 있으신 거 알아요. 감정적으로 힘드시겠죠. 생각하기조차.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령 제가 힘든 얘기를 하면은 엄마는 엄마 힘든 얘기를 돌렸다. 내 편을 들어준 적이 별로 없었다. 아빠하고는 대화가 없었다. 내가 이제 힘들어서,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엄마 힘든 얘기를 돌렸다. 그러니까 나는 내 편을 들어주는 느낌을 못 받죠. 그리고 아빠하고는 대화가 없으셨고, 아마 본인도 이제 크면서 느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패턴이 되고 원래 그런 줄 아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부모님이 어떤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또는 뭐 바람직한 양육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부모님도 모르고 자녀도 몰라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맞는 건 줄 알고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패턴이 됩니다. 근데 조금씩 크면서 친구들하고 교류하다 보면은 책을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아니구나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복잡해지죠. 생각도 복잡해지고 감정도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또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깨닫는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고. 왜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행동 패턴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뭐 삐짐이라는 거 또는 그것 때문에 나를 감추고 가리다 보니까 내가 위축돼서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자꾸 나를 숨기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 이 패턴이라는 게 머리로 생각해서 그걸 잘 분석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내 감정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핵심인 거예요. 김성원 님도 이제 생각나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빠한테 구타를 자꾸 당했는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나를 안 믿는 거죠. 거짓말한다. 너가 싸가지 없어서 그런 거다. 맞을만한 짓을 했겠지 라고 편도 안 들어주고 오히려 회피를 했다. 30이 넘었는데도 엄마는 내가 허언증이 있다면서 친척들한테 얘기를 한다. 하하 하셨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닌 거죠. 본인은 엄마가 나를 안 믿고 편 안 드는 느낌이죠.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이제 소잉님께서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길을 가다가 초등학교 동창하고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 뒤를 몰래 따라와서 머리를 잡아챘었다.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별 반응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었는데 엄마한테 이 얘기를 꺼내보니까 엄마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냥 넘어가라 라고 했다.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의 부연 설명이죠. 내가 내 편이 안 되는 느낌. 내가 힘든 경험 당했는데 얘기했더니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본인은 어땠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때 어땠는지. 본인의 감정이 어땠는지, 느낌, 감정,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았다. 슬프지도 않고 그냥 그래 넘어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엄마가 하는 말. 그때 내가 당황스러웠고 반응을 못했고 그랬는데 그때 내 감정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냥 넘어가야 한다라는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청소년기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쉽게 말하면은 감정이 내가 스스로 타당성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하는 거 마냥 여겨지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엄마의 반응에 대한 본인 감정은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그러면 또 질문을 바꿔서 그때 친구가 몰래 따라와서 머리 잡아챘을 때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반응을 못했었는데 나중에라도 그때 그 경험에 대한 감정은 어떠셨는지, 엄마의 반응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친구가 나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나의 감정. 소잉님이 이제 시간 지나서는 그 친구 다시 보면 똑같이 머리를 잡아채버리고 싶었다. 너무 화가 났다. 화가 났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는. 근데 그 순간에는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겨우 말을 꺼내면 그게 뭐가 힘드냐.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 아주 차갑고 무섭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엄마는 자기 힘든 얘기를 모두 나한테 쏟아부었다. 내 죄책감을 이용해서 나를 자기 맘대로 이용했다. 그래서 나는 늘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쓴만티를 당해서 말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흔합니다. 특히 이제 성적인 경험과 관련된, 그게 성추행이든 아니면 그냥 뭐 자위든 어쨌든 관련된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거를 표현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민 반응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회피나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든 내가 마음을 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그러면서 속에서 또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언젠가는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